레인지 객체를 얻기 위해선 변수 선언 시 자료형을 레인지형으로 선언합니다. 이 레인지형은 VBA에만 있는 독특한 자료형입니다. set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 레인지 객체 변수에다 객체화하고자 하는 셀 영역을 이퀄로 정의합니다. 형식은 set 한 칸의 우고 객체 변수명 한 칸의 우고 이퀄 한 칸의 우고 셀 영역을 적습니다. 여기서 이퀄은 같다가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영역을 왼쪽 레인지 객체 변수에 세팅, 설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레인지 객체를 이처럼 객체화하는 과정을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시트라는 바다의 셀이라는 물고기를 레인지라는 그물로 던져 잡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 군데 던져 잡아 큰 그물로 한데 모으는 방법이 유니온입니다. 레인지 객체라는 그물 안에 셀이라는 물고기로 가득 찬 덩어리 하나가 생깁니다. 이 덩어리에 점을 찍어 속성과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사용 가능한 속성과 메소드는 그 객체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레인지 객체 덩어리는 셀의 모음이므로 고기 하나를 일컬어 엘리먼트라 합니다. 엘리먼트는 영어로 기초, 요소라는 뜻입니다. 결국 덩어리인 레인지 객체는 엘리먼트의 집합이자 콜렉션이며 순서가 정해집니다. 이러한 객체 변수를 왜 객체화하나요? 레인지 객체 변수를 객체화시키면 장점이 있습니다. 바다에 흩어진 고기를 하나씩 낚시로 잡으면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그물로 던져 한 번에 땡기면 잡기 쉽고 그물 안에 잡힌 고기를 다루기가 편해집니다. 객체화하면 속성,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고 구성 요소 엘리먼트를 인덱스라는 번호표를 사용해 접근이 가능합니다. 엘리먼트의 셀 주소를 몰라도 됩니다. 레인지 객체 변수를 사용해 활용 가능한 코드 구문 유형은 3가지가 있습니다. 내용이 꽤 방대하므로 코드 구문 유형 3가지에 대해 영상을 나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객체화를 은유적 개념으로 설명드리면 어떤 것을 대상화해서 목표로 하는 무엇을 이루도록 하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엑셀 VBA에선 모든 객체를 여기서 설명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예제 데이터로 사용하는 데이터표 시트를 봐주세요. 업무로 사용하는 시트상 자료 형태는 이와 비슷합니다. 그래프 자료를 제외하곤 엑셀로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은 행, 열 이외엔 없기 때문입니다. 자료 구성으로 상단의 가로로 항목명이 나열돼 있고 좌측에 세로로 레코드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를 데이터베이스라 하고 줄여서 DB라고 부릅니다. 항목명이 있는 위치를 각 필드라고 부르고 각 행을 레코드라 부릅니다. 표 전체를 DB나 HTML에서는 테이블이라고 부릅니다. 테이블 구조에서 데이터를 찾는 예시로 필드 위치 항목오에서 레코드명이 A5인 좌표가 갖는 값은 가로 세로 크로스해서 자료식을 가리킵니다. 엑셀 시트에서 데이터를 다룬다면 이러한 테이블 구조가 합리적입니다. 바꿔 말하면 엑셀상 데이터표는 하나의 DB 자료입니다. 엑셀 자료를 SQL용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면 셀 B2부터 사용합니다. 맨 위와 맨 왼쪽은 여유 공간을 한두 개 놓고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엑셀 VBA로 프로그래밍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어렵게 DB를 별도로 만들지 않아도 얻어진다는 점입니다. 만약 엑셀로 SQL DB를 다루고자 한다면 이처럼 상단의 빈 공간을 없애줘야 합니다. 이제 코드 순서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료가 있는 워크북을 선택합니다. 자료가 있는 워크시트를 선택합니다. 위 환경은 변하지 않는 구성 요소로 객체화시키면 코드가 간결해지고 속도가 빨라집니다. This 워크북은 VBA 코드가 있는 워크북을 의미합니다. 객체 변수 MD를 사용해 워크시트를 객체화하므로 워크시트를 메인 문서 범위에 한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트 객체명을 사용할 때 워크북명 또는 MD를 계속해서 워크시트명 앞에 써줄 필요 없습니다. 시트까지 객체화했으니 레인지 객체 변수를 준비합니다. 나의 나와바리, 아니 나의 영역이라는 이름으로 레인지 객체 변수를 선언합니다. 선언한 객체 변수를 이용해 특정 영역을 객체화합니다.
제시한 샘플 자료 범위는 셀 B2에서 셀 L20까지입니다. 덩어리에서 셀 엘리먼트 하나씩 번외 안에 있는 데이터를 다뤄야 하므로 셀 엘리먼트에 해당하는 레인지 개체 변수를 선언합니다. 레인지 활용 코드 구문 첫 번째는 for each in 문입니다. 이번 영상은 for each in 구문을 설명하겠습니다. for each in 구문을 사용하면 레인지 개체 영역 설정은 전체를 지정하지 않고 필드나 레코드 영역 한쪽을 설정합니다. 또는 개체 변수를 하나 더 선언한 후 필드명 영역을 지정해 주는 방식으로 두 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 개만 다뤄보겠습니다. for each in 구문은 반복한다는 점에선 일반 for next 문과 유사하지만 기본 개념은 다릅니다. 일반 for next 문은 주어진 범위 내에서 작은 수부터 큰 수까지 증가나 감소하면서 반복을 진행합니다. 반면 for each in 구문은 어떤 덩어리 즉 콜렉션이 있어야 하고 그 덩어리를 구성하는 엘리먼트를 하나씩 꺼내 확인하고 처리하는 개념입니다. for each in 구문과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if 문과 offset 속성이 대표적입니다. if를 사용해 엘리먼트 하나씩 확인 후 offset 속성을 사용해 항목의 값을 얻습니다. for each in 구문과 if 문 그리고 offset 속성을 하나의 세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offset 속성을 사용해 항목에 있는 값을 확인해 나가면 동일한 코드가 증가합니다. 동일한 코드가 반복이 되면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합니다. 제시된 데이터는 항목 개수가 정해져 있으므로 일반 for next 문을 사용해 반복되는 코드를 없앱니다. for 문을 사용하기 위해 순환형 변수 i를 정수형으로 선언해 줍니다. 반복되는 offset 속성 인덱스는 행열 중 열에 대한 상대적 위치이므로 1부터 10까지 하나씩 증가하는 순환 변수 i를 인덱스로 사용합니다. for 문을 반복되는 구문 밖에 씌웁니다. offset 속성 인덱스를 i 변수로 대체합니다. 그런 다음 마우스로 코드 전체를 드래깅해서 영역 지정하고 키보드 탭 키를 한 번 눌러 코드를 안쪽으로 밉니다. 나머지 위와 아래 빈 공간을 정리합니다. for 문을 사용해 각 항목에 있는 데이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offset 속성에서 행 인덱스는 0으로 고정돼 있는 점을 주목하세요. for each in if offset 시리즈 구문을 설명합니다. 레인지 개체 변수를 선언합니다. 워크북 개체 변수를 선언합니다. 워크시트 개체 변수를 선언합니다. 엘리먼트 개체 변수를 선언합니다. 선언 순서는 전후 바뀌어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개체를 객체화하는 과정은 계층적 구조로 순서가 정해져 있으므로 가능한 개체 크기 순서대로 개체 변수를 선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워크북을 셋문을 사용해 객체화합니다. 워크시트를 셋문을 사용해 객체화합니다.
셋문을 사용해 레인지 객체 변수에 처리할 데이터 영역을 객체화합니다. 앞서 객체화한 시트 객체 변수를 이용해 영역 설정합니다. 다음은 for each in 구문을 사용하는 구체적 방법과 순서입니다. each는 각각의 라는 영어 뜻입니다. 이는 어떠한 장소의 안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는 명사 앞에 와서 하나의 구를 이루 어디에서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역할하는 전명구가 됩니다. 해석하면 그물 덩어리 안에 있는 각 고기 한 마리를 대면한다입니다. 여기에 for next라는 키워드가 포함돼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한 마리는 유식한 표현으로 엘리먼트라 합니다.
그런데 엘리먼트라는 객체 변수를 선언했지만 셋문을 사용해 객체화한 적이 없습니다. 포이치인 문에서 사용하는 엘리먼트 객체는 객체화하지 않고 포이치인 문에서 이치 다음에 자연스럽게 등장해 마치 객체화한 것처럼 사용 가능합니다. 객체화한 덩어리에서 꺼낸 것이니까 난 객체야 이런 것일까요? 그러면 한 마리씩 꺼내서 어쩔 건데요? 확인을 해야 합니다. 뭘로요? if 조건문으로 검사를 진행합니다. 엘리먼트에서 뽑을 데이터를 담을 변수를 문자열형으로 하나 선언합니다.
달러는 엑셀에서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합니다. 첫째는 셀 주소를 절대 주소로 만듭니다. 절대 반지 아니고요. 둘째는 변수명 뒤에 붙어서 변수를 문자열형으로 만듭니다. 여기서 엘리먼트 정체는 레인지입니다. 레인지가 품은 데이터는 문자일 수 있고 숫자일 수 있으며 날짜일 수도 있겠죠. 셀 안에는 다양한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셀에서 자료를 뽑아 사용할 경우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형에 맞는 변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레인지 엘리먼트 개체 변수를 다용도 그릇으로 본다면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하려면 처리하려는 자료에 알맞는 변수를 사용합니다. 엘리먼트 레인지의 옵셋 속성을 사용해 각 항목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엘리먼트 안에 들은 데이터가 무엇이든지 받아오는 변수의 자료형으로 된다는 점입니다. 점 연산자를 찍어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F8키를 눌러서 코드를 한 줄씩 디버깅하는 모습입니다. 자료형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엘리먼트 개체에서 자료를 문자열형 변수로 받아와 if문으로 값을 검사하는데 비교 값으로 상수인 10을 그냥 사용했으니까요. 문자열을 다룰 때는 쌍따옴표를 사용해야 한다고 했고 프로그램과의 약속입니다.
정리하면 레인지 개체에서 데이터를 불러와 처리하려 합니다. 레인지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불러와 사용할 시에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변수 자료형을 미리 파악, 결정하고 레인지에서 꺼낼 시 데이터를 형변환해서 사용해야 함을 숙지합니다. 예시 코드처럼 문자열 변수의 숫자 상수를 비교로 하면 숫자 상수가 문자로 자동 형변환돼 에러 없이 비교 연산이 되었다고 판단하는데요. 이는 사용을 편하게 하기 위한 MS의 장치인데 코드 엄밀성을 따지면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자료 처리 시 실수하게끔 하는 함정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만약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문자열로 처리하기로 설계했다면 레인지 엘리먼트에서 받아오는 데이터를 CSTR이라는 형변환 함수를 사용해 문자열형 자료로 바꿔준 다음 문자열형 변수인 X의 데이터를 대입합니다. 문자열로 처리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나타냅니다. VBA에서 형변환 함수를 사용하는 것은 C 언어에서 캐스팅 연산자를 사용해 데이터의 형태를 변경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아래 if문에서 X 변수값을 이퀄로 비교 시 숫자 상수 대신 쌍따옴표를 사용해 문자열로 비교합니다. VBA 자료 변환 함수들이고 자료형의 크기를 간단히 요약해 보았습니다. 엑셀 파일을 링크로 올려드리니 연습하실 분들은 영역이나 값을 다양하게 바꾸면서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